철컥.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냉장고 손잡이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었어요. 번호를 누르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돌려보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혜진아, 그게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미안함도 불편함도 없는. 아, 어머니. 요즘 냄새 때문에요. 냄새.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무슨 냄새? 어머니 음식 냄새가 좀 오래 가잖아요. 된장찌개, 김치 같은 거. 교실에서도 얘기 나올까 봐요. 제가 교사다 보니까 학부모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요. 혜진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늘 단정하고 깔끔하고 완벽해야 하는 사람. 그게 그녀의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냉장고를 잠그는 거니? 네. 어머니가 넣으신 반찬들이 냉장고 안에서 냄새가 배더라고요. 제 식재료랑 섞이면 곤란해서요. 이해해 주시죠? 이해.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혜진이가 자물쇠 번호를 확인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안을 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넣어둔 김치통과 된장찌개 옆에 커다란 등심 덩어리가 보였어요. 안심도 있었고 수입치즈, 유기농 샐러드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것들. 냄새 난다며 자물쇠를 채우면서도 정작 냉장고 안은 고급 식재료로 가득했어요. 아, 이건 괜찮으세요. 진공 포장이라 냄새 안 나거든요. 혜진이가 등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자물쇠를 잠갔어요. 철컥.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손을 내려다 봤어요. 이 손으로 50년 넘게 밥을 했는데,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이 손으로 손주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손이 만든 음식이 냄새가 난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손주 민준이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바로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도시락 다 먹었어? 아니, 친구들이 냄새 난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이제 엄마가 도시락 쌀게. 혜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들으라는 듯이. 어머니 들으셨죠? 제 방문이 열렸어요. 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애들이 싫대요. 요즘 애들은 냄새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준이 도시락은 제가 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다. 아, 그리고요. 혜진이가 한 발짝 더 들어왔습니다. 빨래도 따로 하면 안 될까요? 어머니 옷이랑 저희 옷이랑 같이 돌리면 아무래도 냄새가 배는 것 같아서요. 세탁기는 따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세탁기까지. 민준이도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옷 냄새 난대요. 애들이 놀린대요. 민준이가 그랬다고요? 제 손주가. 그래, 알았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진이가 나가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 옷을 내려다 봤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개어둔 옷. 이 옷에서 냄새가 나나? 제 몸에서 냄새가 나나? 그날 저녁 저는 몰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 앞에 섰어요. 자물쇠가 달린 그 냉장고. 안에는 제가 담근 김치도 있고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걸 꺼낼 수도 없었어요. 그 옆엔 등심과 안심이 있고 제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들이 가득한데 저는 그저 냄새 나는 사람이라서 그걸 구경도 못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잠그면 냄새가 안 나나 보지. 혼잣말이 새어 나왔어요. 불을 끄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냄새. 그게 이제 제 존재 전부를 설명하는 단어가 된 건가요? 72년을 살아온 이 사람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손주를 돌보는 이 사람이 이제는 그냥 냄새 나는 사람인 건가요? 철컥. 어둠 속에서도 그 자물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잠그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입을, 제 손을, 제 존재를 잠그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혜진이가 제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공기청정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최신형이에요. 노인 냄새에 특히 좋대요. 제 침대 옆에 공기청정기를 내려놓더니 콘센트를 꽂았습니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파란 불빛이 들어왔어요. 요즘 어머니 방 냄새가 복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 틀어놓으면 좀 나아질 거예요. 제 방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혜진아, 나는 매일 환기도 시키고. 환기만으론 안 돼요, 어머니. 요즘은 과학적으로 해결해야죠. 혜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이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불도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섬유의 냄새가 배면 아무리 빨아도 안 없어지거든요. 이불은 괜찮아. 아직 멀쩡한데. 아니에요. 제가 주문해 놓은 거 있어요. 항균 기능에 탈취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정말로 새 이불이 배달됐습니다. 혜진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싹 걷어갔어요. 이건 버릴게요. 냄새가 너무 배서 빨아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버리긴. 아직 쓸만한데. 어머니, 새 걸로 쓰시면 훨씬 좋으세요. 요즘 이불은 기능성이 좋거든요. 혜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을 들고 나갔어요. 현관 쪽에서 비닐봉지에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새 이불을 펼쳐 침대에 깔았어요. 반듯하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낯설고 제 오랜 이불이 그리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옆 선반에 제 반찬통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 혜진이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쓰레기 버리고. 그래. 혜진이가 나간 뒤 저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선반을 봤습니다. 제 반찬통이 없었어요. 김치통도 멸치볶음통도. 급하게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혜진이가 막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참이었어요. 혜진아. 네? 왜요, 어머니? 내 반찬통. 어디 갔니? 혜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쓰레기 봉투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아, 그거요? 냄새 밴 반찬통은 버렸어요. 뭐? 어머니, 플라스틱 용기는 냄새가 한번 배면 안 빠져요. 특히 김치 같은 건 더하고요.
제 음식 담을 때도 냄새 나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쓰던 건데 괜찮아요. 새로 사드리면 되죠. 요즘 냄새 안 배는 용기 많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10년 넘게 쓰던 반찬통들. 거기에 담긴 음식으로 아들을 먹이고 손주를 먹이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 나눠줬던 그 반찬통들이 쓰레기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가 거실에 방향제를 놓기 시작했어요. 현관에 하나, 거실에 2개, 복도에 하나. 우리 집은 향기 나는 공간이었으면 해요. 혜진이가 방향제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 냄새가 너무 오래 남아서요. 학교에서 집 냄새 난다고 하면 정말 창피하거든요. 교사가 집안 냄새 관리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라벤더 향이 퍼졌습니다. 인공적이고 강한 향. 앞으로는 어머니도 요리하실 때 환풍기 꼭 틀어주세요. 그리고 창문도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꼼꼼하게. 비누칠을 2번 하고 머리도 감고 귀 뒤까지 닦았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저는 제 팔을 킁킁 맡아봤습니다. 냄새가 나나? 다시 목을 맡아봤어요. 손등도 맡아보고 또 맡아봤습니다. 내 몸에서 진짜 냄새가 나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살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이제는 냄새 나는 사람이 된 여자. 거실에서 방향제 냄새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라벤더 향. 혜진이가 원하는 향기 나는 집의 냄새. 그 향기 속에서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냄새도, 제 음식도, 제 이불도, 제 반찬통도. 모든 게 냄새 난다는 이유로 지워지고 있었어요. 공기청정기가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제 존재를 정화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엄마, 냄새 좀 어떻게 하면 안 돼? 아들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있던 저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재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불편해하는 얼굴. 재호야, 엄마가 뭘? 아니, 엄마. 혜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 집에 냄새가 좀 심한 것 같아. 심하다고요? 혜진이가 재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말씀드린 지 한참 됐는데 어머니가 잘 안 들으시니까. 엄마, 우리도 이해해.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조금만 신경 써주면 안 될까?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 미안한데 식사는 조금 따로 하면 안 될까? 혜진이가 민준이 교육 때문에 식탁 분위기도 신경 쓰거든. 따로? 응. 엄마 방에서 드시거나 아니면 베란다 쪽이 좀 넓잖아. 베란다. 빨래 널고 화분 놓는 그 베란다에서 밥을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알았어. 저는 밥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작은 접시에 덜어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11월 저녁이었습니다. 베란다는 추웠어요. 창문을 닫아도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재호가 민준이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
혜진이가 웃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밥을 떠먹었습니다. 베란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혼자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는 늙은 여자. 마치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처럼.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가방을 던지고 소파에 앉더니 저를 힐끗 봤어요. 할머니. 응? 우리 민준이 학교 재밌었어?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민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뭐래? 할머니 옷 냄새 싫대. 뭐? 엄마가 나한테 할머니 옷 입지 말래. 할머니 옷장에 있는 거 만지지도 말래.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할머니 옷 냄새 싫대. 제 손주가 그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냄새 나는 사람이라고. 할머니 물건은 더럽다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거기엔 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개어놓은 옷들. 한 벌 한 벌 꺼내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냄새가 나나? 정말 냄새가 나나? 저는 모르겠었어요. 제가 미쳐가는 건지 정말 냄새가 나는 건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킁킁 맞는 72살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나한테서 냄새 난다던 그 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줄 몰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로 바꾼 이불 위에. 제 냄새가 하나도 배지 않은 그 이불 위에.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노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베란다에서 밥을 먹고 제 옷 냄새를 맡으며 손주한테 냄새 나는 할머니로 기억되면서 살 수는 없다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제일 밑에 넣어뒀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살던 빌라 등기부등본. 재개발 안내문. 1년 전쯤 받았던 편지였어요.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내용. 그때는 그냥 서랍에 넣어뒀었습니다. 아들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 빌라는 그냥 비워둔 채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류를 펼쳐서 찬찬히 읽었어요. 보상 절차 2주 일정 연락처. 냄새.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곧 돈 냄새가 날 거야. 창밖 노을이 더 붉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내서 재개발조합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재개발 보상건으로 전화드렸는데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밥 먹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옷 냄새 맡으며 울던 그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울 준비를 하는 여자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재개발조합에서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혜진이가 들고 와서 제 앞에 놓았어요. 내 빌라 재개발 확정됐대요.
보상금 나온대요. 혜진이의 목소리에 관심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제게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응, 알아. 얼마나 나와요? 글쎄, 아직 정확히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합에 전화해서 다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혜진이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5년 전에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준 거 기억하지? 혜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그때 급하다고 했잖아. 전세 보증금 모자란다고. 그래서 내가 3억을 빌려줬어. 어머니, 그게 차용증도 썼지. 여기 있어. 저는 수첩에 끼워뒀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혜진이의 글씨로 3억 원 빌림. 윤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돌려받으려고. 지금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응. 재개발 보상 받으려면 정리할 게 많아서. 어머니, 지금은 좀 곤란해요. 곤란해? 네. 지금 당장은 목돈이 없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저는 혜진이를 가만히 봤습니다. 냉장고에 자물쇠 채우던 그 얼굴. 제 반찬통 버리던 그 얼굴. 베란다에서 밥 먹으라던 그 얼굴. 나중에가 언제인데? 그건 형편 봐서요. 형편? 너희 형편 좋잖아. 고급 식재료 사고 공기청정기 사고. 어머니. 혜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생활비예요. 저축한 돈이랑은 달라요. 어머니도 이해하셔야죠. 이해. 또 그 단어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지 뭐. 법적으로요? 응. 차용증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혜진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진짜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남인가요? 남은 아니지. 근데 내 돈은 내 돈이야. 혜진이의 손을 뿌리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민준이한테 핸드폰 사용법을 배워뒀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싶은데요. 일주일 뒤 혜진이한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가 제 방문을 쾅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손에 내용 증명 우편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면 알잖아. 3억 원 돌려달라는 거. 어머니가 진짜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한테. 며느리라서 안 돌려받아야 돼? 남한테 빌려줬으면 진작 받았을 텐데.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생각 안 하세요? 모시고 산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시고 산다는 게 베란다에서 밥 먹게 하는 거야? 냉장고에 자물쇠 채우는 거야? 그건 내 옷 냄새 난다고 손주한테 가르치는 거야? 혜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3억 한 달 안에 돌려줘.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갈 거야. 어머니, 진짜 한 달 안에는 안 돼요. 저희 전세 계약 갱신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래요. 지금 목돈 빼면. 그건 내 문제야. 내 돈은 내가 필요해. 혜진이가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며칠 뒤 재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혜진이 얘기 들었어. 3억 원 얘기. 응. 엄마, 우리가 정말 지금은 어려워. 집주인이 전세금 2억 올려달래. 안 그러면 나가래.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1년만, 아니 6개월만.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누구 편인가요? 재호야. 응, 엄마. 나 베란다에서 밥 먹을 때 넌 뭐 했어? 엄마. 냉장고에 자물쇠 채울 때 넌 뭐 했어?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근데 혜진이가 원하. 그래. 알았어. 넌 혜진이 편이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봐. 할 얘기 없어. 재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재개발 보상금이 입금될 통장. 아직은 비어 있지만 곧 채워질 통장. 그리고 혜진이한테 빌려준 3억 원 차용증. 이제 확실히 냄새가 나긴 하겠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돈 냄새.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저는 춥지 않았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 한강뷰로 2채 배정되셨습니다. 조합 직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2채. 저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제가 살던 낡은 빌라 한 채가 강남 아파트 2채가 된 거였습니다. 한 채는 59평형, 한 채는 49평형입니다. 둘 다 한강뷰라서 시세보다 더 비싸게 거래될 거예요. 한 채당 70억 이상은 될 텐데 너무 부럽습니다. 직원이 금액을 말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입주는 다음 달 초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한 달 뒤 이사 날이었습니다. 새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넓은 거실, 큰 창문, 깨끗한 벽. 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저는 가전제품 매장에 전화했어요. 냉장고요? 제일 큰 걸로 3대 주문하고 싶은데요. 한 번에 3대요. 직원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곧 주문을 받았습니다. 내일 설치 가능하시죠? 네, 고객님. 가능합니다. 다음 날 냉장고 3대가 들어왔습니다. 부엌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냉장고들. 은빛으로 반짝이는 자물쇠 따위 없는 냉장고들. 저는 냉장고 문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지만 곧 채워질 거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재호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무슨 일인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 안 해준대. 보증금 올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 올려주니까. 다음 달까지 나가래. 엄마, 우리 갈 데가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새 아파트 넓다며? 우리 거기서 잠깐만 지낼 수 있을까? 제발. 다른 집 구할 때까지만. 혜진이도 같이? 응. 가족이잖아. 엄마, 제발. 가족.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 야경과 강남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그래 와. 조건이 있긴 하지만. 조건? 뭐든지 할게. 와서 얘기하자. 일주일 뒤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재호와 혜진이 그리고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 여러 개를 끌고. 혜진이가 현관에 들어서더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그리고 부엌 한쪽을 가득 채운 냉장고 3대. 어머니, 여기가, 응, 내 집이야. 혜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재호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냄새 안 나는 집에서 살고 싶다며? 혜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짐은 거기 놔두고 먼저 앉아. 얘기 좀 하자. 3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여기서 지내려면 규칙이 있어. 네, 어머니. 혜진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첫째, 냉장고는 3개 중에 제일 끝에 거 첫 번째 칸만 써. 네. 둘째, 음식은 각자 알아서 해. 내가 만든 음식 냄새 싫다고 했으니까 내 음식은 내가 해. 혜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빨래도 따로 해. 세탁기 하나 더 살 테니까. 내가 원했던 거잖아. 냄새 안 배게. 어머니. 넷째. 저는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3억 원. 이번 달 말까지 갚아. 못 갚으면 나가.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지금 당장은. 당장 못 갚으면 월세부터 내. 한 달에 200만 원. 200만 원이요? 응. 이 동네 월세가 1000만 원인데 가족이라 보증금도 안 받고 일부만 받는 거야. 싫으면 다른 데 알아봐. 재호가 혜진이를 봤습니다. 혜진이는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옆 서랍을 열고 작은 자물쇠를 꺼냈어요. 이거. 자물쇠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내가 냉장고에 채웠던 거. 기억하지? 혜진이가 자물쇠를 받습니다. 이제 내 냉장고에 전부 채울 거야. 청결은 철저해야 하잖아. 내 말이 맞았어. 어머니. 냄새 나는 음식이 내 냉장고에 섞이면 곤란하거든. 이해해 주시죠? 제가 예전에 혜진이한테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혜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만졌어요. 어머니 제발.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혜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베란다에서 밥 먹을 때 넌 용서 같은 거 생각했어? 아니요. 내 반찬통 버릴 때는? 죄송해요. 손주한테 할머니 옷 냄새 싫다고 가르칠 때는? 혜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울지 마. 내가 원하던 거잖아. 깨끗한 집, 냄새 안 나는 집. 이제 내가 그 규칙 지키면서 살면 돼. 저는 자물쇠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3개 냉장고 손잡이에 자물쇠를 채웠어요. 철컥.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비밀번호는 내가 정할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열어줄게.
혜진이가 소파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호가 그녀를 부축했어요.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봤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짐 풀어. 방은 저쪽 작은 방. 뒤에서 혜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냉장고 세대가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마시고 싶은데요. 혜진이가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물? 네. 목이 말라서요. 수돗물 마시면 되잖아. 냉장고에 생수가. 아, 그거. 내 냉장고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 혜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물쇠 비밀번호 모르지? 내일 아침에 줄게. 지금은 수돗물 마셔. 네. 혜진이가 부엌 싱크대로 갔습니다. 수돗물을 받아 마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에 저한테 어머니는 정수기 물 드시면 안 돼요. 필터 교체 비용 많이 나가요라고 했던 그 사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혜진이는 제게 냉장고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유 꺼내려고, 반찬 꺼내려고, 계란 꺼내려고. 어머니, 죄송한데 냉장고 좀. 응. 뭐 필요해? 계란이요. 저는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을 하나 꺼내서 혜진이한테 줬어요. 하나만? 응. 하나 필요하다고 했잖아. 아니, 프라이 2개 해야 해서. 그럼 2개 필요하다고 말하지. 정확하게 말해야지. 혜진이가 참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란 2개요. 그래. 계란을 하나 더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닫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어요. 철컥.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이가 빨래를 하려고 세탁실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세탁기에 어머니 옷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응. 내가 돌리는 중이야. 그럼 저희 빨래는 언제 해요? 끝나면 하면 되지. 아, 그리고 저는 혜진이를 봤습니다. 너희 옷은 너희 세탁기로 해. 새로 산 거 베란다에 있어. 베란다요? 응. 청결은 철저해야 하잖아. 내가 그랬잖아. 따로 빨아야 냄새 안 배인다고. 혜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매일 아침 냉장고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베란다에서 빨래하고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진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추운데 왜 창문을? 냄새 때문에. 음식 냄새 오래 남으면 안 되잖아. 혜진이가 국자를 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나한테 그랬잖아. 밥 냄새 오래 남는다고. 창문 열라고.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그냥 창문 열고 살면 돼.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혜진이가 추운 듯 어깨를 움츠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 그날 저녁 민준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민준이? 엄마가 자꾸 울어요.
그래? 할머니 엄마한테 화났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화났던 건 맞아. 근데 이제 괜찮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대요. 알아. 그럼 용서해주면 안 돼요.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밥 먹었던 거 기억나? 네. 그때 민준이는 뭐라고 했지?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옷 냄새 난다고. 그래. 그 말 들었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몰랐어요. 이제 알겠지?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몰랐던 거야. 이제 알면 됐어. 민준이를 안아주고 방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혜진이가 부엌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제발. 이제 그만. 그만? 저는 혜진이를 봤습니다. 예전엔 내가 나를 숨막히게 했지. 이제 내가 내 공기 속에서 살아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혜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혜진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무릎 꿇는 거 보기 싫어. 혜진이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것들 다 기억해. 잊을 수가 없어. 네. 근데 말이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내 냄새로 살아도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았어. 내가 뭐라고 하든 내 존재는 더럽지 않아. 혜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 보기 안 좋아.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를 꺼냈어요. 제가 담근 김치. 이거 먹어봐. 혜진이한테 김치를 내밀었습니다. 네? 냄새 나는 김치. 먹어보라고.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김치를 받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씹었어요. 맛있지? 네, 맛있어요. 그래. 냄새 나도 맛있는 거야. 그걸 이제야 알겠어?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 집 공기 참 향기롭다. 내 냄새로 가득해서. 혜진이가 뒤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냄새.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제 냄새. 안녕하세요. 김영자의 인생사연의 김영자입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녀는 냄새난다는 말로 모욕당했지만 끝내 품위를 잃지 않고 복수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존엄의 선택이었죠.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작아지지만 결국 세월이 증명해주는 건 마음의 향기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주인공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